눈가에 주름이 있으면 엄청 늙어 보이잖아요. 자, 손을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이거 하면 진짜 확실히 어려 보입니다. 잔주름의 효과가 진짜 좋아요. 눈가주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저 요즘 들어 부쩍 여기저기 잔주름이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눈가가 진짜 심해요. 저도 그래요. 요즘에 저도 막 눈가에 잔주름이 차글차글해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눈가주름이 제일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 헐리우드 배우 레이첼 와이즈 근황이라는 글을 봤었는데요. 그 배우가 엄청 예쁜데 이 동안 페이스로 되게 유명했던 배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배우도 눈가주름이 생기니까 제 나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는 길에 아이크림을 좀 사보려고 하는데 혹시 추천하는 제품 있으세요? 아이크림 바르면 좋죠. 바르면 좋은데 아이크림 그거 꼭 안 발라도 돼요. 눈가주름엔 당연히 아이크림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기는 한데 꼭 아이크림 아니어도 돼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라 하시면 친구들보다 최소한 10살은 더 어려 보이게 관리하실 수 있어요. 이 눈가주름이 되게 특이한 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확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눈가주름은 주름이 없을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주름이 없는데 뭘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 주름이 없을 때부터 아이크림을 좀 미리미리 발라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이 눈 주변은 되게 건조하고 또 건조하면 주름이 되게 잘 생겨요. 그래서 항상 촉촉하게 유지를 해줘야 돼서 이 눈 주변에 크림을 미리미리 발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눈 주변에는 꼭 아이크림을 발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아이크림 아니어도 돼요. 그냥 아이크림이 일반 크림보다 양은 적은데 좀 비싸잖아요. 굳이 아이크림 비싼 거 필요 없고 뭘 바르든지 간에 수분이랑 막을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괜히 비싼 돈 들여서 아이크림 사고 하지 마시고 그냥 판테놀이나 글리세롤 성분 같은 거 충분히 들어간 보습제 발라주시면 되고, 이 보습을 해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뭐 주름이 있더라도 더 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만 잘 써주면 돼요. 바셀린은요? 바셀린도 되게 좋다고 하던데. 바세린도 좋아요. 근데 바세린은 이제 보습보다는 수분을 날아가지 않게 보존해주는 밀폐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막을 형성해주는 거죠. 그래서 꼭 보습제를 먼저 발라놓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거나 아니면 두 개를 조금 섞어 바르는 게 좋죠. 뭐 주의할 점은 이제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막 좁쌀처럼 뭔가 비입종 아니면 좁쌀 여드름 같이 모공을 막아가지고 좀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가끔 비판텐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비판텐 좋아요. 괜찮아요. 다만 이제 비판텐은 좀 연고니까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좀 불편하거나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사용하시려면 비판텐보다는 뭐 그냥 보습제 같은 게 더 좋아요. 뭐 주름에 좋은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주는 것도 당연히 좋은데요. 주름 개선에는 뭐 아주 효과 좋은 성분이 있죠. 바로 레티놀 그리고 레티날. 이 레티놀은 우리 피부 속의 콜라겐 형성을 촉진시키니까 피부를 좀 탄탄하게 해주고 잔주름도 완화시켜주는 뭐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자외선 때문에 생긴 어떤 손상된 피부 이런 거를 좀 회복시켜주기도 해요. 레티날은 레티놀보다는 한 10배 정도 강력한 성분인데 이런 효과가 강력한 만큼 좀 자극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 레티노이드 계열 화장품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레티놀 아주 낮은 농도부터 차근차근 사용해보시는 거. 뭐 저희 채널에서도 이 레티놀, 레티날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다뤘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 있는 영상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눈가에 바를 때는 항상 아주 소량, 아주 얇게 조금만, 진짜 눈곱만큼만 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많이 바르면 피부에 막 자극이 가거나 따갑거나 빨갛게 올라오거나 각질이 벗겨지거나 다양한 트러블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티놀은 또 빛에 매우 민감하니까 자외선에 노출되면 분해되고 변질되고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는 뭐 염증이 생기거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꼭 저녁에 바르시고, 또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이 비타민 A라는 성분은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임산부 아니면 임신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주름을 개선해주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발라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이 스킨시티컬즈의 피티옥스라는 제품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주름을 개선해주는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눈가의 잔주름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이게 주름을 개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있고 뭐 피부 톤도 좀 개선돼서 좀 두루두루 피부가 좀 좋아져요. 그래서 보면 뭐 물처럼 흐르고 흡수도 되게 잘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조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건 뭐 당연한 얘기, 선크림.
뭐 주름이 생기는 다양한 원인, 그 중에서도 피부에 뭐 콜라겐이 떨어지고 엘라스틴이 떨어지고 하는, 피부가 얇아지고 처지고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그런데 이 햇빛에서 오는 자외선이 바로 이런 콜라겐을 파괴시키는 다양한 작용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습관, 저희 채널 구독자이신 우리 텐즈님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눈가에는 이렇게 이 눈 주변으로 동그랗게 근육이 분포하고 있어요. 이 근육이 이렇게 동그랗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할 때도 이 근육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당겨주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눈가 주름에도 이렇게 방사형으로 펴주는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이 효과가 좋죠. 자, 근데 나는 좀 더 확실하게 이 잔주름을 치료하고 예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죠. 바로 보톡스. 주름 잡는데 뭐 보톡스만한 게 없다는 거는 이제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 뭐 시술로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도 좋고요. 뭐 눈가 보톡스는 이제 주름을 만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표정 근육, 그 중에서 눈 둘레근, 눈가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서 주름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뭐 그런 시술이죠. 근데 잘못 맞으면 웃지도 못하고 되게 어색해질 것 같은데? 맞아요. 너무 많은 용량을 맞거나 너무 과하게 맞거나 엉뚱한 데 맞으면 웃는데 무표정인 그런 이상한 얼굴, 어떤가요? 예쁜가요? 약간 좀 괴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표정을 짓는 게 굉장히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잘 맞아야죠. 적당하게. 그렇죠? 근육의 모양이 생긴 대로, 주름이 생긴 대로 거기서 더 깊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적당한 양을 살살 놔야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주름도 좀 좋아지고 표정도 해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보톡스는 한번 맞으면 효과는 한 4, 5개월 정도 가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시기를 그 기간 동안 뒤로 계속 밀어놓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맞으면 5년, 10년, 20년 계속 미루는 거죠. 주기가 돌아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맞으면 이제 근육의 힘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시술 간격도 점점 더 길어지게 되고 그만큼 주름이 생기는 시간도 좀 더 늦춰지게 되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보톡스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저렴한 비용으로 시술 받을 수 있는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 주름이 생기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주름을 관리할 수 있을까를 알려드려 볼게요. 사실 이미 주름이 생기신 분들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방사형으로 펴주는 것과 더불어서 이 주름이 생긴 부위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넓게 펴주고, 조금 손으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펴주는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이 좀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적인 주름, 우리가 웃을 때 생기는 이런 주름이 있지만 가만히 있을 때도 이미 주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펴주는 걸로는 사실 크게 효과 없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집에서 열심히 크림 바르고 뭐 하고 해도 이미 가만히 있을 때도 주름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시술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눈가의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시술은 다양한 게 있는데요. 사실 늘 그렇듯이 저희 채널에서 우리 텐즈 여러분들한테 늘 똑같이 설명하지만 나한테 맞는 시술이 어떤 건지 전문의랑 같이 상담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맞는 거를 해보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서마지 같은 시술이 뭐 있어요. 이 아이서마지는 뭐 고주파, 우리 써마지 유명하잖아요. 그 고주파를 이 눈꺼풀 그리고 눈꺼풀 주변에 있는 이 잔주름들에 전반적으로 시술해 줄 수 있어요. 고주파가 피부의 콜라겐을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 눈꺼풀 주변에도 탄력 개선에 엄청 효과적이고요. 제일 큰 장점은 이 눈꺼풀 주변에 눈 뜨는 힘이 좋아져서 눈이 크게 굉장히 잘 떠져요. 그래서 눈이 잘 떠지기 때문에 이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뜨는 그런 나쁜 습관도 조금 좋아지게 되면서 이마 주름까지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죠. 두 번째는 아이 리쥬란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어요. 이 시술도 엄청 유명하죠. 리쥬란이 유명한 거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시술인데, 연어 DNA를 이용해서 이 피부를 재생하는 시술. 근데 그 리쥬란을 눈가 주변에만 맞을 수 있게 입자를 작게 해서 나온 아이 리쥬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눈가 피부를 좀 도톰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요. 아이 리쥬란은 눈꺼풀보다는 눈가 주변에 진짜 보이는 주름들, 이런 주름이 깊어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시술은 아그네스라고 하는 시술이에요. 아그네스라고 하는 시술은 사실 여드름 같은, 한관종 같은 그런 시술로 되게 유명한데요. 이 아그네스라고 하는 시술이 눈가 주름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아그네스도 사실 고주파인데요.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 미세한 바늘을 이렇게 찔러서 그 찌른 부위에 고주파로 열을 가해서 주름진 부위를 살짝 열로 지져서 펴주는 방식이에요. 바늘로 찔러서 직접 지지고 바로 회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효과도. 물론 조금 통증이 있지만 주사 마취를 하면 대부분 통증 없이 잘 받으실 수 있고, 눈가 주변에 여러 가지를 찌르기 때문에 조금 다운타임, 끝나고 나면 멍이 들거나 붉어지는 그런 현상은 있지만, 회복하고 나면 주름에는 사실 특히 이 눈 아래쪽 주름 있죠. 이 눈 아래쪽 주름에는 사실 이거만한 효과가 있는 게 잘 없죠. 다음으로는 이제 프락셀 레이저로 유명한 이 울트라펄스 레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울트라펄스 레이저는 피부를 아예 깎아내서 피부 표면을 아예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에요. 잔주름에는 당연히 아주 효과적이고요. 저는 보통 이제 50대, 60대 이상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에 잔주름만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가 좀 늘어져 버려요. 그래서 피부를 조금 깎아내서 살짝 피부의 볼륨을 줄이는 게 피부가 전반적으로 매끈해 보이는데 매우 효과가 좋죠. 프락셀 방식으로 피부를 깎아내서 재생시키니까 이거만큼 직관적인 효과가 있는 시술도 잘 없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잔주름이나 늘어진 피부에 좋지만 나이가 어리신 분들 중에 이 눈 밑에 오돌토돌 뭐가 막 튀어나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가 필러가 있죠. 필러는 다양한 부위에 함몰된 부위를 채워서 주름을 좀 덜 보이게 하는 그런 시술인데,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잘만 넣으면 좀 어려 보이는 효과가 확실히 있죠. 효과는 되게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눈 주변은 대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굉장히 어색해지기 때문에 아주 소량만, 필요한 만큼만, 필요한 부위에만 시술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꺼짐이 심하거나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시술들로는 주름이 잘 해결이 안 될 때, 그리고 주름이 엄청 깊을 때, 그럴 때 효과가 좋죠. 이렇게 눈가 주름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 눈가에 생기는 바로 다른 문제도 있죠. 이 눈밑이 좀 처지고 눈밑이 불룩하게 보이는 현상.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이 되기 쉬운데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식품 피부텐텐의 저는 김종식이었고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텐즈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